인테리어 서비스 플랫폼 워너비라이프 홍인수 대표는 사회적 기업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윤과 사회적 공헌을 동시에 추구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법안이 시행된 지 벌써 13년입니다. 그 사이 걸스데이, 유라의 별가루 텀블러로 알려진 우시산, BTS 가방으로 알려진 모어덴 등이 사회적 기업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지역 공동체의 일자리를 만들고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기업의 공헌 활동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수익이 창출돼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사회, 사회적 기업과 함께 만들어가요. CBS 캠페인이었습니다.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 청년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이 돌아왔습니다.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올통을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1월 13일) 청년 전태일이 노동기준법 준수를 부르짖으며 떠나간 날입니다. 올해가 벌써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인데요. 10년이 아닌 5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 이 시대에 전태일 열사가 외친 노동환경 조건은 개선되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식의 노동이 2020년판 전태일을 만들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전태일 열사가 우리에게 시사했던 노동의 의미,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울통 진행을 맡은 엄효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중계석에 책임을 지고 있던 이태인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화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현장 직업 노동인 이제 중공업이나 공사 현장 그리고 제철소 등은 바로 어제까지도 사망 소식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전태일 열사의 50주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박준윤 한겨레 기자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박준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이 시사팩토리 100.3과 나울통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일하고 있고요. 예, 현재는 노동 분야 담당해서 기사 쓰는 일 맡고 있는 박준용입니다. 예. 네, 그 후 50년 여기 다시 전태일들이라는 기사를 작성하셨는데 어떤 예. 내용인가요? 기사 내용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요 기획 자체가 대형 기획이라서 이제 네, 그 기사가 3부에 걸쳐서 보도된 기획이거든요. 근데 이제 음. 지난 10월부터 총 9화가 나갔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2부에 있는 이제 웹툰 작가들 노동 실태 요 관련해서 맡아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 페이지, 뭐 레진 코믹스 이런 데 통해서 사실 네, 웹툰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네, 웹툰이 플랫폼 회사에 이제 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가들은 여기 플랫폼하고 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에이전시라고 이제 연예인 소속사 같은 개념으로 이제 웹 중간에 끼어서 이분들이 이제 관리해주기도 하고 이제 중간에 회사가 끼기도 합니다. 근데 요 이제 에이전시 플랫폼들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불공정행위, 네, 쉬운 말로 이제 갑질이라고 하죠. 예, 네,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음, 그래서 뭐 아마추어 작가, 신인 작가한테 데뷔시켜 주겠다고 하고 뭐 네, 이렇게 실제로는 노동 착취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연재해주는 대가로 굉장히 낮은 이제 보수를 제공한다든가, 요런 그 불합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취재를 해서 이 이 지점들이 사실 21세기의 이제 전태일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취지에 주목을 해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게 웹툰 작가나 아니 미디어 콘텐츠 업종에서 일하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셨더라고요. 그럼 예, 취재하게 예. 된 계기가 뭔가요, 혹시?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태일 숨진 50년이 지났는데 우리 노동 현장은 약간 그때랑 형태는 좀 다르지만 네. 그쵸. 약간 이제 창작 이런 쪽에서도 과연 이 실제로 괜찮은가, 이런 취지에서 고민을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그런 고민도 있었어요. 사실 노동 시간에 대해서 이제 예술이라는 이유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50년 전에 봉제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그 패션 산업이나 이제 해당 산업들이 막 성장할 때 그때 이제 전태일 관련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네. 여기 경우에도 이제 웹툰도 막 성장하고 있어요. 막 1조 원대 규모라고 하고 국내에서. 근데 이제 네. 막 성장하는데 과연 여기서 노동을 하시는 실제로 웹툰을 만드는 사람은 그럼 과연 보수가 다 잘 돌아가고 있나? 이런 궁금증 이런 것 때문에 좀 맨 처음에 시작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웹툰 만화 등 창작물 제작의 경우에는 열심히 만들어도 인기가 없거나 인기를 네. 얻기 전까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기자님 그렇죠. 보시기에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나요? 어, 특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 데뷔를 약속한 다음에 어, 내가 이제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사람 혹은 뭐 플랫폼 대표가 네. 거나 혹은 이제 에이전시 이제 중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끼는 이제 소속사 같은 회사인데 그런 건가요? 예, 예,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플랫폼에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인 이런 데 내가 연재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네네. 해놓고 사실 뭐 이제 웹툰을 많이 이제 원고를 보내라 한다 하면 이제 그 사람은 또 열심히 보내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데뷔를 꿈꾸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보내고 나서 사실상 뭐 아무 보수도 주지 않고 그냥 네. 뭐 해보니까 좀 어렵더라. 좀 마음에 아, 안 든다. 이런 이유로 그냥 그 노동 자체가 아예 그 인정이 안 되는 그 부분이 제일 그러니까 문제거든요. 사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원고를 요구를 할 때 기본적인 뭐 샘플비라고 하거든요. 업계에서는. 그런 샘플비요. 거라도 일단은 이제 뭐 원고 한 화당 일정 부분은 이게 연재되든 안 되든 노동을 아, 했으면 일정 부분은 지급하자. 이런 부분이 일단 좀 필요한 것 그래도 같습니다. 뭐 소정의 약간의 비용 네. 같은 건 샘플비라고 그러니까 예. 보통 주나 보네요. 그러면 맞죠? 그러니까 원래 네. 주는 게 이제 사실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이제 네. 업계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연재를 할 수 있는 작가들은 많이 없고 그다음에 연재를 하고 싶은 작가분들은 그리고 뭐 작가 지망생분들 이분들이 네. 많으니까 사실 이제 그 샘플비를 안 주는 경우도 좀 많은 아, 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런 이제 작가 지망생 친구들은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 전태일이 생각나는 지점이었는데요. 네. 예. 거의 20대였어요. 다들 이제 좀 데뷔하신 지 좀 연차가 좀 되신 분들도 한 30대 초반 이 정도 분들이 네. 많았고 그다음에 이런 또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 중에 좀 40대 50대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네. 좀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 그 아예 다른 일을 하시다가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런 네. 분들이었어요. 예. 결국 이 네. 업계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그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거의 이제 이 업계를 조금 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이제 데뷔를 해야 되고 연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딱 제시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데뷔할 때 활용해야 되는 그냥 비용이다, 내야 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음. 생각하고 그냥 참으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기사를 읽던 도중에 이제 MG 네. 계약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아, 처음 예. 들어봤거든요.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일단은 기사에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일의 대가를 플랫폼에 저당 잡히는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예. MG 계약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인가요? 아,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네. MG라는 게 이제 미니멈 개런티라는 이제 말의 미니멈 약자거든요. 개런티. 네. 미니멈 개런티가 이제 우리말로 풀면은 최소 수입 보장제라고 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가령 작가님한테 이제 제가 플랫폼이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네. 200만 원 최소 수입을 내가 보장해 줄게. 그리고 그 매출이 나면 5대 5로 나누자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플랫폼은 이제 어쨌든 200만 원 최소 수입은 주긴 하는데 작가 입장에서는 한 달에 이런 경우에 400만 원 이상 매출이 나야 작가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1만 원부터 5천 원씩 나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200만 원 이미 준 거고 400만 원이 매출이 나야 우리 5대 5로 나눈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401만 원부터 5대 5로 나누는 거죠. 근데 아, 여기서 더 큰 문제가 그 한 달에 이제 400만 원 정도 매출이 안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작품 초기에는 별로 안 유명할 때는 한 뭐 10만 원 매출 나다가 좀 유명할 때는 뭐 한 300만 원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네네. 그보다 이제 400만 원보다 적게 매출이 나면 이게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차감해야 되는 어떤 빚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결국에는 쌓인다는 거죠? 갚아야 될 어, 빚 같은 게 쌓이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100만 원, 제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이제 매출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네. 390만 원은 다음 다음 달에. 달로 2월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 달에는 400만 원 플러스 390만 원을 제가 와. 매출을 내야만 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냥 한 달에 200만 원을만 받고 이제 음,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200만 원도 뭐 적진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작가분들이 개인 사업자신 게 이제 뭐 배경 이미지 이런 거를 다 사셔야 돼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그 태블릿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하신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월 한 또 몇십만 원은 또 작품 비용으로 나가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음, 꽤 네. 인기 있는 작품도 거의 수입이 별로 없는 분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 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네. 만약에 그날 매출이 안 나오면은 그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건 또 이전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물론 이제 계약마다 다른데 좀 불합리한 그 MG 계약의 경우에는 대다수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어쨌든 MG 계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별도로 이게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나요? 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합리한 계약들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그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놓긴 했어요. 이제 네. 정부하고 이제 만화 이제 단체들하고 뭐 합동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별로 안 씁니다. 한 8명 계약하면 1명 정도 쓸까요? 이게 아. 결국에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서는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이렇게 되고 당연히 약자인 작가님들이 좀 손해보는 식으로 뭐 안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이드는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더라도 예, 문제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취재하시면서 충격적이거나 기억에 남은 사례가 있으신가요? 아, 예, 좀 많이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네. 어, 우선은 아까 이제 데뷔 관련해서 데뷔시켜주겠다고 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았어요. 그 사례들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제 네. 어떤 플랫폼, 좀 유명 플랫폼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마추어 작가분인데 이제 막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에 막 그 웹툰을 막 습작을 많이 올려서 막 화제가 됐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플랫폼에서 어, 작가님 이제 너무 웹툰 좋습니다. 거의 데뷔 확정입니다. 이렇게 말이 들으셨고 그 미팅을 하고 또 이제 일을 진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 작가분이 당시에 대학생이셨어요. 그래서 이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근 8개월 이상을 웹툰 원고 만드는 데 집중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웹툰 원고도 한 8회 이상 보냈고 뭐 이렇게 실제로 뭐 다른 뭐 웹 공간에도 한번 올려보라고 해서 올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나중에는 플랫폼 쪽에서 그냥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아. 뭐 예, 어떠한 보상이나 이야기도 없이 그냥 연락이 끊긴 거예요? 예, 플랫폼 쪽은 지금은 연락을 해보면 네. 본인들은 이제 데뷔시켜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지금 그 말이 좀 갈리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이분은 어쨌든 그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8개월 동안 이거에 매달렸는데 보상이 없었던 상황은 네,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듣다 보면 어쨌든 소송 사례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예, 소송 예. 사례가 조금 있었나요? 아니면은 예,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변호사분들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이제 네. 소송까지 가는 사례는 엄청 많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 계약서 차원에서 소송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이거 자체로 어떤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법한 상황은 굉장히 많았고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그 MG 문제라든가 네. 혹은 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웹툰을 그리다가 갑자기 막 강제 종료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음. 우리 인기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 회사 뭐 어렵다 이러면서 그런 네. 케이스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법률적으로 사실 문제되는 소지가 있는 게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듣다가 궁금한 게 네. 예전에 그 가수들이랑 소속사들이 불공정 계약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고 이게 논란이 되면서 뭔가 계약서가 표준화되고 조금 발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네.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웹툰 작가 이쪽 MG 계약 이런 거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기자님? 우선은 이제 관할할 수 있는 어떤 정부 기관 이런 쪽이 지금 그 명확하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할 거냐 했을 때 뭐 문화체육관광부,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콘텐츠진흥원 뭐 이런 여러 부처가 있는데 네. 사실 이 부서들도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라 네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고 현실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거는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죠. 그 정보 공유가 또 잘 안 되는 면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데뷔하시려다가 힘든 일 겪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네. 이제 그 회사 나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또 다른 아마추어 작가님이 오셔서 다시 똑같은 일을 겪으시고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업계 차원에서 이제 그 공식적으로 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좀 제한적이라서 그렇게 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이게 뭐 아우지 탄광도 아니고 진짜 그냥 완전히 너무하네요. 아,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제가 넘어갈게요. 그 울산에서는 콘텐츠 제작, 웹툰과 같은 산업이 거의 전무후무하거든요. 네.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지역 내에서 웹툰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콘텐츠 제작, 웹 기반 이런 노동 환경이 특정 지역에만 치우쳐 있는 거 아닌지 궁금한데 네,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많고 이제 부천이 또 만화로 특화된 도시예요. 그래서 부천 이런 데도 있고 이제 수도권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쵸, 이게 네네. 저희가 취재한 사례도 거의 그쪽이고 이제 사실 울산도 그 창작 체험관도 좀 있고 웹툰 관심은 높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발전을 좀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산업이 좀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웹툰 산업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 웹툰이라고 해서 이제 외국에서도 굉장히 한국 웹툰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성장해서 균형 발전을 하면 굉장히 좋은 산업인데 사실 이 성장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대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까지 좀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다시 성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네. 지역에서 웹툰 작가나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세요? 음, 저희가 만난 이제 작가분들 중에서 이제 지역에서 작가를 준비하시다가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을 들고 뭐 이렇게 대도시 서울로 주로 가서 이제 플랫폼이나 유명 작가 화실 같은 데서 데뷔를 꿈꾸면서 막 작업을 하시다가 그러면서 또 막 착취를 겪는 경우를 봤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사실 계약하게 될 상대방, 그다음에 이 일정 부분 노동 조건, 그다음에 이 커뮤니티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공유가 막 완전히 개방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커뮤니티가 좀 활성화돼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작가분들이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나 혹은 이제 여러 기관 이런 데 조력을 요청하면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방송이 네. 울산 청년들이 만드는 방송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울산 이야기를 거의 안 할 수가 없는데 혹시 예. 울산에 관련돼서 취재를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울산 관련해서요. 네네. 사실 울산이 저희가 노동을 맡고 있는데 이제 울산 하면 어쨌든 그 노동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첨단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울산 아까 이제 저희 주제도 이제 전태일 50주기로 하는 거니까 사실 그 울산의 노동 현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나 그리고 뭐 앞으로 과제가 뭔가 이런 거 좀 저희가 취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네. 하고 마지막으로 네.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때 그 청취자분들한테는 이제 웹툰 보시면서 웹툰 다 보시잖아요, 사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웹툰 보시면서 이 작가 이걸 만든 제 작가님들 노동 환경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저희 그 한겨레 홈페이지 보시면 이제 막 디지털 인터랙티브도 있고 뭐 기획도 잘 해주시고 해서 한번 이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웹툰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웹툰 팬인 만큼 그 독자분들께서 이제 작가 권익도 지켜 나가는지 관심 갖고 진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용 기자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팩토리 100점상 금요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엄유빈 이태인, 연출의 엄유미 조광래 이승우, 책임의 김성강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안녕. 안녕!